오늘은 남편의 삼주기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렸다. 나물 묻히고 전 부치며 중얼거렸다. 여보, 오늘도 혼자 차렸소. 저 세상에선 우리 민수 만났소. 20년 전 화재로 잃은 아들. 그 뒤로 남편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 집엔 나 혼자뿐이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고인의 주치의였던 윤도현입니다. 문을 열자 30대 초반의 단정한 청년이 국화한 다발을 공손히 들고 서 있었다.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 잘 돌봐준 의사 선생이라고 들었다. 이렇게까지 와주시다니. 들어오세요. 고인께서 생전에 제게 많이 잘해주셨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라왔다. 그가 찻잔을 들어 올리는데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손목이 드러났다. 그 순간 심장이 멎었다. 손목 안쪽 선명한 화상 흉터. 불규칙한 타원형의 붉은 자국. 이럴 수가. 손이 덜덜 떨렸다. 그 흉터를 나는 안다. 너무나도 잘 안다. 20년 전 분식집 화재 나기 직전. 뜨거운 기름에 손목을 뗀 채 울던 민수. 엄마 아파. 하며 내 치마를 붙잡던 그 작은 손. 병원 가자고 달래던 바로 그 순간 불이 났고 아이는 그 뒤로 영영 사라졌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도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아닙니다. 손목 언제 다치셨어요? 어릴 때 사고로 생긴 흉터인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젓가락을 왼손으로 쥐는 버릇까지. 설마, 우리 민수가. 주님,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아니면 늙은이의 망상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일어섰다. 오래 방해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가 돌아서 현관으로 향할 때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20년 만에 나타난 이 청년, 정말 내 아들일까? 도현이 돌아간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도현이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그날 제가 너무 급히 인사드리고 간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면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그냥 집에서 먹고 가게.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을 때였다. 도현이 젓가락을 들었다. 왼손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수도 왼손잡이였다. 유치원 선생님이 오른손으로 고쳐주려 했지만 나는 그냥 두었다. 왼손잡이시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양어머니께서 고치려 하셨는데 잘 안 됐대요. 양어머니.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용기를 내어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거실로 돌아와 사진첩을 펼쳤다. 이 아이 혹시 나지 익으신가요?
6살 민수의 사진이었다.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 도현은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2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 사고 이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그 말이 오히려 내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고요? 어떤 사고였나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대형 여객선 사고에서 구조됐다고 합니다. 신원 미상 상태로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민수가 사라진 건 화재 직후였다. 혼란 속에서 실종 신고를 했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그게 언제였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7살쯤 됐을 때라고 들었습니다. 7살. 민수가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래 방해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인사하며 웃을 때 눈가가 살짝 접혔다. 민수가 웃을 때도 똑같았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불길, 비명, 그리고 내 손을 놓친 민수의 마지막 모습. 새벽 5시, 나는 일어나 장롱 위 낡은 상자를 꺼냈다. 20년 동안의 먼지 쌓인 신문 스크랩들. 화재 사건 기사, 실종 신고서, 수배 전단지. 돋보기를 쓰고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다. 2005년 3월 14일 분식집 화재 발생. 2005년 3월 15일 대형 여객선 침몰 사고. 심장이 멎었다. 화재 바로 다음 날이었다. 여객선 사고로 온 나라가 뒤집힌 그날. 나는 민수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고 세상은 더 큰 참사에 묻혀 있었다. 그럼 혹시 그 혼란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도현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용기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니? 새벽임에도 도현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당직 근무 중인 듯 했다. 선생님, 이른 시간에 미안해요.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서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여객선 사고요. 정확히 언제였는지 혹시 아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양어머니 말씀으론 2005년 3월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구조됐다고 들으셨어요? 도현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표류하던 걸 구조선이 발견했대요. 신원을 알 수 없어서 병원에서 일하시던 양어머니가 임시로 돌봐주시다가 입양을 결정하셨다고요. 혹시 제가 어머니 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게 겹쳐요. 손목 흉터, 왼손잡이, 나이, 사고 날짜, 장소까지. 저도 도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분식집 같은 곳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이름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같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인수야,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죠.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꼭 와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민수의 사진을 꼭 안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여객선 사고, 그건 화재 바로 다음 날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현과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났다.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없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다.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6살 할인 양이 골수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작은 여자아이가 나왔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 그래도 씩씩하게 웃고 있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가족 중 조직이 맞는 사람이 없어 현재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아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비췄다. 도현이었다. 할인이 아빠 윤도현 씨는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로 많은 아이들을 살렸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다. 도현은 화면 속에서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골수 적합도가 맞지 않아 저도, 아내도, 친척 중 누구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가 민수의 딸이란 말인가요?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만약 도현이 정말 민수라면 저 아이는 내 손주였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얼굴도 모르던 손주.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도현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선생님 방금 뉴스 봤어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이식을 못하면. 도현의 목소리가 끊겼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검사 받아볼게요. 네. 어머니가요? 골수 기증 말이에요.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어머니, 그건 너무 무리하신 거. 괜찮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누구의 손주든 아이는 살려야죠. 그게 어른이 할 일 아니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텔레비전 속 할인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할인아, 할머니가 꼭 살려줄게. 그날 밤 나는 성당에 갔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님, 제발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늙은 몸이 아이 하나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 손에 든 건 골수 기증 신청서였다. 어젯밤 인터넷으로 출력한 것이었다. 글씨가 자가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정성껏 적었다. 버스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골수은행 상담실을 찾아갔다. 체혈실에서 피를 뽑았다. 젊은 시절엔 주사 한 대 맞는 게 무섭더니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다. 검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을 보니 억수같이 쏟아졌다. 우산을 안 가져왔네. 로비 의자에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도현이 서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채 놀란 표정으로 할인이는 어때요? 조심스레 물었다.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열이 계속 나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때 도현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혹시 검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일단 아이부터 살립시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돼요. 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창밖으로 천둥이 쳤다. 그리고 비는 계속 내렸다. 누가 되든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전화기를 붙들고 결과를 기다렸다. 밤마다 기도했다. 그날도 성당에 다녀온 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병원 골수은행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결과가 어떤가요?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10시에 상담실로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다. 다음 날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갔다. 상담실 안에는 담당 의사와 함께 도현이 앉아 있었다. 도현의 표정이 묘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두 손을 꼭 모았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윤도현 교수님 따님 할인 양과의 조직 적합도가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98.7%입니다. 98%. 의사가 도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보통 남남 간에는 25% 정도, 형제자매 간에도 50% 전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50% 정도인데, 직계 가족, 그것도 매우 가까운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도현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교수님, 어머니와 교수님은 무슨 관계신가요? 담당 의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화재, 사고였어요. 그 뒤로 아이를 찾지 못했죠. 담당 의사가 파일을 다시 들여다봤다. 교수님 병력을 보니 입양 기록이 있으시네요. 네, 저는 7살 때 입양됐습니다. 그 전 기억은 거의 없고요.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어머니와 교수님은 직계 혈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현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그는 방을 오가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현의 몸이 굳었다. 민수야. 괜찮아.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대 어른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어머니 진짜 저를 그래. 내가 내 아들이야. 나는 일어나 그를 끌어안았다. 20년 만에 포옹이었다. 내가 속삭였다. 우리 손주를 함께 살리자. 도현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20년 만에 찾은 봄날이었다. 20년간 찾던 아들이 눈앞에 있었다. 과학이 증명한 기적이었다. 그날 오후, 도현이 내 집을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는 망설이며 서 있었다. 처음 와보는 것처럼. 들어와요. 차 한잔 할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 과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다. 민수의 모든 것이 담긴 상자였다. 거실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다. 아기 옷, 젖병, 작은 신발, 유치원 그림, 상장, 사진첩.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만져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수는 참 밝은 아이였어요. 나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는 6살 민수. 왼손잡이라서 선생님이 고치려 했는데 난 그냥 뒀어. 내가 편한 대로 하라고. 도현이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다. 튀김을 참 좋아했지. 특히 고구마 튀김. 그날도 튀김을 먹다가 손목을 대었어요. 뜨거운 기름에. 나는 도현의 손목을 가리켰다. 울면서 내 치마를 붙잡았지. 엄마, 아파하면서. 도현은 자신의 손목 흉터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불이 났어요. 분식집에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연기가 자욱하고 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누군가 날 밀쳤어. 그 순간 내 손이 놓쳤고 눈물이 흘렀다. 정신 차려보니 넌 없었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넌 사라지고 없었어. 그 다음 날이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객선 사고였죠? 그래. 온 나라가 뒤집혔어. 난 너를 찾느라 미쳐가는데 세상은 더 큰 참사에 묻혀 있었지. 왜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왜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걸까요? 괜찮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지금은 그냥 우리 할인이부터 살리자. 할인이. 도현이 흐느꼈다. 도현은 결국 내 품에 안겼다. 어른이 된 아들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 말을 들으니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20년간 묻혀있던 진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다음 날 병원에서 수술 일정 상담이 있었다. 도현은 밤새 고민했을 것이다. 어머니를 찾은 기쁨과 딸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상담실에 들어서자 도현이 먼저 와 있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골수 기증은 어머니 연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의자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담당 의사가 서류를 펼쳤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마취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도 젊은 사람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머니를 20년 만에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순 없어요. 인수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말이야. 이미 한 번 너를 잃어봤어.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아. 어머니, 넌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잖아. 할인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잖아.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내가 그런 아픔을 겪는 걸 볼 수 없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조용히 물었다. 최종 결정하신 건가요? 네, 어머니, 도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전전 어머니를 또 잃고 싶지 않아요. 안 잃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는 안 가. 할인이 크는 거 봐야 하는데. 어딜 가겠어? 약속하세요. 꼭꼭 돌아오세요. 그래. 약속한다. 그날 밤 성당에 갔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셔서 촛불을 켰다. 이제 손주를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남은 힘을 다 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정리했다. 통장, 도장, 중요한 서류들. 만약을 대비해서. 그리고 편지를 썼다. 민수에게 엄마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 할인이를 잘 키우렴.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단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우리 손주를 부디 살려주세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고요한 밤이었다. 수술 전날 밤, 도현은 양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2년 전 돌아가신 양어머니. 그분의 유품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일지, 사진, 서류들. 그중 낡은 노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도현이 기록. 표지에 양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2005년 3월 15일 병원으로 아이가 실려왔다. 손목에 화상, 온몸에 멍. 말을 거의 못한다. 신원 확인 불가. 경찰 조회에도 일치 없음. 계속 엄마, 엄마 중얼거림. 도현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3월 20일 아이 이름을 지어줬다. 도현. 길을 밝히는 아이라는 뜻. 원래 이름을 물어봤지만 기억 못한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 불 뜨거워. 엄마 외친다.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번쩍. 뜨거운 기름 냄새. 민수야, 조심해. 따뜻한 목소리. 엄마, 나 고구마 튀김 먹고 싶어. 그래, 우리 민수. 엄마가 사줄게. 번쩍. 아야, 엄마, 아파파. 손목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호호 불어줄게. 번쩍. 불길. 연기. 비명. 민수야, 엄마 손 놓지 마. 엄마, 엄마. 손이 놓쳤다. 어둠. 무서움. 어머니 기억나요. 조금씩 기억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들었다.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썼다. 어머니, 저예요.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분식집, 튀김, 어머니 목소리.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꼭 깨어나세요. 아직 못다 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수술날이 밝았다. 어머니,
도현은 옷을 입으며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휴대전화에 어머니의 답장이 와 있었다. 민수야, 엄마도 기다릴게. 너랑 할 얘기 많단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분주했다. 복도를 걷는 도현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어머니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수술 대기실 앞에 어머니가 계셨다.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계셨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어머니, 도현이 다가갔다. 목소리가 떨렸다. 왔구나. 민수야.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다. 곧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현을 바라봤다.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네, 어머니. 할인이 잘 돌봐. 우리 손주. 건강하게 키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돌아오실 거잖아요. 물론이지. 어머니가 웃으셨다. 손주 얼굴 봐야 하는데. 어딜 가겠니?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수술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들어갔다. 그때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어머니의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사랑한다. 민수야. 도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현은 계속 기도했다.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3시간이 지났다. 수술실 불이 꺼졌다. 문이 열렸다. 집도의가 나왔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졌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으셨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계셨다. 어머니, 도현은 그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츠렸다. 천천히 눈을 뜨셨다. 민수야. 희미한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저예요. 할인이는 괜찮아요. 깨어났어요.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우리 손주.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조용히 울었다. 20년. 긴 이별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한 봄날이었다.